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수전이 물밑에서 펼쳐지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법안 통과를 둘러싼 치열한 정치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싱가포르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XRP 레저에서 등장을 해서 현실 금융과 가상자산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RWA 시대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기존 암호화폐 자산의 틀을 넘어서 국가 금융 시스템 안으로 진입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암호화폐 업계의 두 거물, 리플과 코인베이스가 서클 인수를 놓고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리플이 서클에 인수 제안을 했다라는 게 팩트보다는 루머에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포춘 보도까지 나온 걸 보니까 뭐가 있긴 있었구나, 이 구도가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했나 보구나, 이런 부분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클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USDC의 발행사로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테더와 더불어서 2위 규모를 자랑하는 핵심 기업입니다. 이번 포춘 보도 내용을 보면 서클은 당초 추진하고 있던 IPO를 진행하면서도 코인베이스와 리플의 회사 매각 가능성을 비공식적으로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암호화폐 업계의 대표적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국제 송금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리플이 USDC의 발행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전통 금융권에서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기관을 두고 민간 기업들이 쟁탈전을 벌이는 것과 비유될 만큼 상당히 이례적이고 중대한 의미를 가진 그런 움직임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몇 주 전만 해도 리플이 먼저 이 서클을 인수하려고 시도를 해서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업계 소식통들 내용을 보면 리플은 50억 달러 규모의 인수 제안을 서클에 타진했지만 일단 한 차례 거절당했다라고 전해졌는데,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나 봅니다. 서클 측은 여전히 협상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은 코인베이스와 리플 모두 잠재적인 인수자로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서클은 IPO를 통해서 최소 50억 달러 수준의 기업 가치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인수 협상에서도 이 가격선을 마지노선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익명의 한 소식통이 코인베이스만 원하면 서클은 단박에 팔릴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다라고도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서클 입장에서는 코인베이스가 인수 의향만 확실히 보여준다라면 빠르게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물론 협상 분위기는 계속 변하고 있어서 결과를 또 장담할 수는 없다고 하니까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리플과 코인베이스는 이 서클 인수에 왜 이렇게 혈안이 된 걸까? 그 배경을 살펴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가진 전략적인 가치가 두 기업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원래 서클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USDC를 공동으로 성장시킨 파트너 관계였습니다. 2018년에 둘이 함께 시작한 이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는 2023년에 정식 파트너십이 종료되긴 했지만 여전히 USDC 유통의 절반 이상을 코인베이스가 맡아서 수수료를 나누는 형태로 협력해 왔습니다. 서클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절반 이상을 코인베이스에 지급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차라리 서클을 통째로 인수해서 USDC 사업을 직접 가져가는 편이 수익성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바라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은 거래소 사업의 필수 유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USDC를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면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결제 그리고 커스터디까지 아우르는 종합 암호화폐 금융사로 이 코인베이스가 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리플의 의도 역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리플은 오랫동안 자체 토큰 XRP를 활용해서 국제 송금망에 집중해 왔는데, SEC와의 소송 등으로 XRP 활용에 제약이 생기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며 나름의 추가적인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말 리플은 뉴욕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고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이미 발행한 상태입니다.
규제에 맞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제도권 시장에 진입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예 USDC 발행사 서클을 인수해버린다라면 리플은 단숨에 세계 2위 스테이블 코인 기업을 손에 넣고 이 시장의 선두로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XRP를 통한 국제 송금 네트워크에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접목시키면 변동성 문제도 해결하면서 리플의 결제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을 겁니다. 요컨대 리플은 서클 인수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라는 그런 포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서클 인수전은 단순한 기업 M&A 이슈를 넘어서서 스테이블 코인 패권 다툼으로도 바라볼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암호화폐 산업이 탈중앙화 코인 중심이었다라면 이제는 법정화폐와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쥐고 있느냐가 영향력을 좌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과 코인베이스 모두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의 가교로서 자신들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고, USDC 발행사인 서클은 그 승부의 핵심 열쇠가 돼버린 상태입니다. 과연 이 인수전의 승자가 누가 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USDC의 운명과 시장의 판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흥미로운 분위기 속에서 싱가포르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XSGD가 리플의 XRP 레저 위에서 발행됐다라는 게 조금 더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싱가포르의 핀테크 기업 스트레이트X가 발행하는 XSGD는 이미 2020년부터 이더리움과 폴리곤 등 여러 블록체인에서 유통되며 누적 온체인 거래 횟수가 80억 건을 넘길 만큼 실사용량이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5월 19일 스트레이트X는 이 XSGD를 XRP 레저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XRP 레저일까? 이유는 XRP 레저가 리플이 개발한 탈중앙화 결제용 블록체인으로서 이 수수료와 속도 면에서 국경 간 결제에 최적화된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스트레이트X 측은 XSGD를 XRP 레저에 출시한 것은 규제를 준수하는 멀티체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특히나 실시간 국경 간 결제를 지원하는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의 실사용 확대라는 큰 흐름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XSGD는 싱가포르 통화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공식 디지털 결제기관인 스트레이트X가 발행하고 관리하는 만큼 이 준법성과 안정성이 담보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스테이블 코인은 DBS 은행과 스탠다드 차타드에 예치된 싱가포르 달러 현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으로 100% 완전 몰빵 뒷받침되고 있어서 말 그대로 디지털 싱가포르 달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뢰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XRP 레저라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에 올라탔다는 것은 국가 통화가 디지털 토큰 형태로 전 세계 어디서나 실시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싱가포르 달러를 해외로 송금하거나 국경 간 결제에 활용할 때 굳이 전통적인 은행망이나 외환 절차를 거치지 않고 XSGD를 XRP 레저를 통해서 몇 초 만에 정산하는 게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이건 국제 송금이나 무역금융 분야에서 비용 절감과 속도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도라서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마켓 리포트를 보면 2030년까지 아시아의 국경 간 전자 상거래 규모가 4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전 세계 크로스보더 결제 시장도 2027년까지 250조 달러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이 차지할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리플사의 XRP 레저 역시 그런 글로벌 돈 흐름의 허브로서 입지를 다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리플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책임자인 피오나 머레이는 XSGD의 XRP 레저 출시 사례는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이 결제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리플이 스트레이트X와 협력해서 규제된 자산을 제공하며 금융기관을 위한 새로운 가치 교환망을 열겠다, 이렇게 또 나름의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요컨대 XSGD의 XRP 레저 합류는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거래소 안에서 머물던 시대를 넘어서 현실의 금융 활동에 직접 쓰이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꽤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전 세계 다양한 블록체인에 걸쳐 사용 가능한 이 멀티 스테이블 코인 전략은 앞으로 디지털 화폐들이 인터넷망을 타고 국가 간 자유롭게 이동하는 새로운 금융 질서의 가능성을 엿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리플의 XRP 레저가 자리하고 있어서 XRP 생태계는 이런 변화 속에서 핵심 인프라 공급자로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으로 편입되는 흐름과 관련해서 미국 의회 움직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상원에서는 사상 최초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연방법 법률을 마련하기 위한 이 지니어스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니어스는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의 약자로 말 그대로 미국 내 스테이블 코인 혁신을 이끌고 제도화하겠다, 이런 취지의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처음으로 수립하려는 야심찬 시도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몇 달 동안 여야 협상을 거쳐서 마련된 이제 초당적 산물, 그만큼 업계뿐만 아니라 전통 금융권과 규제 당국까지 머리를 맞댄 결과물, 그래서 일단 빨리 통과가 돼야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현실의 장벽은 또 간단치는 않습니다. 지난 5월 8일 상원에서 이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이기 위한 절차 투표가 실시됐는데 60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초됐습니다. 표결 결과 49대 51로 부결이 된 건데,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고 공화당에서도 2명이 이탈표를 던지면서 법안 진척이 가로막혔던 겁니다. 민주당은 왜 반대표를 던졌을까? 표면적인 이유는 소비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 이 법안 세부 내용이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P통신 보도 내용을 보면 민주당 측은 해당 법안이 지금 상태 그대로는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조차 부족하다라며 수정 보완 없이는 지지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한 준비금의 해외 이전 통제나 자금 세탁 방지 조항 등 몇 가지 핵심 안전장치가 빠져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나아가서 선출직 공무원이 스테이블코인 사업으로 사익 추구할 우려까지 거론하면서 반대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 스테이블코인 발행한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민주당은 트럼프가 직접 연루된 스테이블코인 사업이 해외 자금 조달에 활용되는 정황이 드러났고, 그래서 크게 반발을 한 거고, 공화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에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법을 가장한 트럼프 본인 배불리기 수단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공화당 진영은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상원 다수당의 원내대표인 존 튠, 표결 실패 이후 연설에서 민주당이 양보 없이 법안을 가로막았다라고 비판하며 상정된 법안이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다, 수정할 기회는 나중에도 있다라는 취지로 아쉬움을 표명했습니다. 공화당과 친암호화폐파 인사들은 앞으로 추가 협상을 통해서 민주당을 설득하고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 실제로 하원에서는 공화당 주도로 비슷한 취지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 별도로 준비되고 있어서 올 한 해 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 입법 경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민주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지만 공화당은 결국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나섰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이제 규제 당국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제도권 금융도구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라면 달러 연동 코인들은 은행에 준하는 규율 아래 운영이 되며 미국 금융 시스템의 한 축으로 편입이 될 겁니다. 이건 은행과 핀테크, 암호화폐 기업들의 합종 연횡을 더 가속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테더 같은 규제 밖 스테이블 코인의 입지가 좁아지는 결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도권의 공식 허가를 받은 스테이블 코인만이 생존하는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그래서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법과 제도가 스테이블 코인의 안전판을 제공하는 동시에
진입장벽을 세우는 그런 양면의 변화가 예상되는 건데, 리플을 비롯한 암호화폐 업계 기업들은 이런 변화에 발맞춰서 이 규제 친화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하나씩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은 투자자들과 또 업계 종사자들에게 있어서 이 스테이블코인 전쟁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을 잇는 교량이면서 미래 디지털 경제의 기축통화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서 거래소, 결제망,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까지 권력 지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규제가 도입되면 안전성과 투명성은 높아지지만 자유로운 혁신에는 제약이 생길 수가 있어서 업계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 또 그런 미션도 가지게 될 겁니다. 어쨌든 분명한 점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없이 크립토 미래를 논의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됐다. 이렇게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이런 여러 변화들이 결국 암호화폐 산업을 주류 금융 세계와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거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을 대체할 대항마로 여겨졌다라면 스테이블 코인의 부상으로 이제 둘은 공생하거나 융합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또 몇 년 동안 서클 인수전의 결과, 그리고 지니어스 법안의 향방, 그리고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 이런 것 등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가 크게 바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과연 스테이블 코인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될지, 그리고 그 승자가 가져올 새로운 질서는 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혁신과 기회를 포착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이 거대한 흐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 바로 이 지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잘 세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